살면서 우리는 많은 시험을 치르고 삽니다. 대입을 위한 수능부터 취업시험, 공무원시험, 진급시험 등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조선시대에도 사대부들의 일생에 수건이었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왜 과거에 집착했을까? 과거시험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은 얼마였으며 과거시험은 어떻게 치러졌을까? 조선 후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과거시험까지. 오늘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 때를 시작으로 조선시대까지 약 900년을 넘게 이어졌습니다. 조선의 과거제도는 나이와 신분의 제한이 없이 양인 이상인 남성이 응시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생계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하고 과거에 응시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이 과거는 양반의 전유물이자 지배층의 능력검증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문신을 선발하는 문과 무신을 선발하는 묵과 기술직을 선발하는 잡과로 나뉘어집니다. 과거시험이권 문과는 다시 소과와 대과로 나뉘어지는데요. 소과는 시와 문장 능력을 평가하는 진사시, 유교경전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생원시로 이루어집니다. 소과에 합격하면 비로소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소과에만 합격해도 말단 관리가 될 수 있었고 구역과 군역이 면제되었습니다. 대과에는 초시, 복시, 전시 3단계가 있는데 초시에서 240명이 선발되고 그중 복시를 통해 최종 33명을 선발합니다. 뽑힌 33명은 왕 앞에서 보는 최종 시험인 전시를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이 모든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은 지금의 고시만큼이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일단 외워야 하는 한자수가 총 43만 자였는데 하루에 200자씩 외운다고 해도 6년이나 걸리는 엄청난 양이었고 유교경전인 사서삼경은 기본이었으며 사기, 통감 등 역사서는 물론 한시, 송시, 당시 등 문학까지 통달해야 했는데요.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이라면 보통 8세에 시작해 30년 이상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 평균 연령은 37세 전후였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중 최연소 합격자는 바로 고종 때에 이건창이라는 인물로 당시 나이가 무려 15세였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고종 때 급제한 정순교입니다. 그의 당시 나이는 86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아동기 이후 50세를 넘기 힘든 시절에 이토록 과거 시험에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은 양반 사회였고 양반은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능했는데요. 조선 사회에서 3대에 걸쳐 과거급제자가 없는 가문은 사대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과거급제의 의미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 가문의 명예와 가문의 품격을 지녔던 것입니다. 시험은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만 보게 되어 있었지만 특별시험이 자주 있어 사실상 1년 3개월마다 한 번꼴로 과거시험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양반의 수가 10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선발 인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쟁률은 갈수록 치열해졌는데요. 경쟁률이 10대 1 수준이었던 초기에 비해 중기에는 100대 1로 높아졌고 급기야 정조 때는 15만 명이 몰려 4,500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시험 전날 왕명으로 시관들이 소집되는데 이유는 사전의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모인 시관들은 각자 문제를 제시하고 그중 좋은 문제를 선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 제출을 위한 회의가 보통 밤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다 보니 시험을 감독해야 할 시관들은 정작 과거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는 졸기일수였습니다. 시험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 늦게 끝나기 때문에 응시생들은 햇볕을 가리기 위한 양산과 도시락을 가지고 입장합니다. 또 고사장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응시생들은 요강도 가지고 와야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과정에서 요강의 볼일을 보기란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날만 되면 창덕군 인정전 담벼락은 응시생들의 오줌으로 얼룩졌다고 합니다. 시험은 보통 해질녘에 끝나는데 이 무렵 마감을 알리는 북이 울립니다. 그렇게 시험이 끝나면 특별시험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합격자가 발표되기도 하지만 정시의 경우에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채점 기간이 걸렸고 15일 정도 걸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동네에서 4일에서 5일 정도 소란스럽게 자랑하고 다니는 육아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이때 행렬의 제일 앞에 사람들은 홍패라는 합격증을 들고 있고 중간에는 광대 행렬이 떠들썩한 퍼포먼스를 펼쳤고 그 뒤를 과거급제생이 나귀를 타고 따랐습니다. 조선시대 과거는 돈이 많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영남 양반 노상추는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한양에서 과거 시험 날까지 묵은 뒤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영남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최소 10일 이상 걸리던 시절이니 최소 한 달, 길게 걸리면 몇 달이 걸리는 노정이었는데요. 꼬박 한 달 남짓한 왕복 체류비가 들었고 숙박시설이 미비했던 탓에 생필품까지 챙겨 다녔으니 그 경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난한 양반은 합격의 노하우도 모르고 부정행위에 밀리고 돈 때문에 시험 기회도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불합격은 악순환되었는데요. 이름만 양반일 뿐 가난한 시골 농사꾼에 지나지 않는 처지였습니다. 효종 이후 과거 시험장의 기강은 급격히 문란해지는데요. 17세기에서 18세기 과거제도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험 과장에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일찍부터 선접군이 출몰하는가 하면 양반들이 시험을 보고 있으면 함께 과장으로 들어온 몸종들은 닭을 잡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막걸리를 파는 잡상인까지 나타났고 수진본이라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커닝책이 유행했습니다. 콧구멍 속에 숨기는 의연고 붓 속에 숨기는 협서 등 다양한 커닝 페이퍼가 등장했고 돈을 받고 대신 시험을 쳐주는 거벽과 답안이 글씨를 대신 써주는 사수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에 돈으로 매수된 시험관들은 본청 만척하기 일쑤였는데요. 심지어 합격자의 답안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고쳐 써주기도 했습니다.
19세기 과거제도는 매관매직이 횡행하면서 과거에 합격해도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시험은 더욱 부패해져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1894년 가보개혁 때 폐지됩니다. 과거 급제자를 다수 배출한 명문가에서는 합숙훈련을 하며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기도 했다는데요. 온갖 무질서가 판을 치며 대리시험, 쪽집게 강사 등이 횡행했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시험. 지금까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이 해결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